아버지의 딸 사랑은 다 같군요. 딸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모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을 결심했던 영국 여성과 딸의 결혼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라고 강요했던 영국인 아버지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생겨난 아기 때문에 결혼을 서둘러야만 했던 영국 여성은 예상치 못했던 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큰 고비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딸을 데리러 한국을 방문한 그녀의 아버지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는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한국살이를 하고 있는 영국인 며느리입니다. 처음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지 모든 게 막막하기만 했는데 막상 살다 보면 또 사라지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아이 교육하기에도 한국이 더 체계적이어서 매번 한국에 온 걸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한국에서 회사를 다녔어요. 물론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미팅도 프레젠테이션 발표도 다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도 영어를 까먹지 않고 꾸준히 쓸 수 있죠. 솔직히 아무리 제가 영국인이라도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한국 단어는 떠오르는데 영어 단어는 떠오르지 않아 난처할 때가 많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어린이집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가끔 이렇게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도 당황하곤 한답니다. 참고로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어요. 사내 연애를 시작했던 거죠. 물론 처음 전 사내 연애를 질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지 생활이 영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직장에 적응하는 건 나라 구분 없이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죠. 이미 무리가 형성되어 있는 직장 내에서 내가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을 찾는 게 제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제가 일머리는 타고난 편이라 일적인 부분에서 지적받을 부분은 없었지만 그래도 환경이 힘들다 보니까 업무도 버겁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힘들 때 제게 위로가 되어 주었던 존재가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무척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사내에서도 여성 사원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다들 아닌 척하면서도 그를 흘깃 보곤 했거든요. 하지만 전 아니었습니다. 왜 저렇게 여자들한테 흘리고 다니지? 처음엔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를 좋게만 보진 않았죠. 그런데 저한테도 다정하게 대해주니까 사람 마음이 가는 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 실수도 기분 나쁘지 않게 지적하고 조언해주고 또 때로는 감싸줄 때도 있었죠. 직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직장인들은 아실 거예요. 모두가 사실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를 헐뜯기 바쁘죠. 제 실수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온갖 막말을 하면서 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저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 적응과 사내 문화 적응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의지하고 기대었던 사람이 그이었어요. 결국 저는 그에게 완전히 호감이 생겨버리고 말았죠. 저는 사람에게 마음이 생기면 무조건 직진하는 불도저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에게 접근했어요. 그도 싫지 않아 보였죠. 그렇게 우리 둘은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넘게 그와 만나며 그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죠.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기가 생기게 되었어요. 우리 둘은 모두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연애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둘은 원래 결혼을 생각했지만 아이가 생겼으니 그 시기를 앞당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 역시 이 남자랑 무조건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저는 임신하고 나서도 몇 달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임신하고 오히려 집에만 있는 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제 커리어도 챙기고 싶었고요. 회사에 적응을 하니까 오히려 일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하지만 출산을 계획한 만큼 무작정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출산 전에 결혼식도 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죠. 그렇게 차근차근 출산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회사를 사직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재직 중이었던 만큼 육아휴직이 자유로웠거든요. 다들 일 말고 사적인 부분은 일절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아무튼 저는 더 이상 출산 준비 때문에 회사에 다니기 힘들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가든지 한국에서 출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어요. 그 선택을 하는데 그다지 큰 고민은 없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고 굳이 영국으로 돌아갈 이유를 찾을 수도 없었죠. 임신을 알고 나서부터 한국의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진이 얼마나 뛰어난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저의 비자 문제였죠. 어차피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이민 비자를 취득하게 돼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결혼 전에 임신을 먼저 하고 나니까 상황이 조금은 애매해지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결혼식을 하기 전에 먼저 혼인신고부터 완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저희의 결혼은 확정된 것이었고 혼인신고를 먼저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저는 저의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사실을 한국인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 깜짝 놀라더라고요. 얼른 부모님께 말씀드려. 남편의 반응이 처음엔 의외였는데 알고 보니 한국은 결혼과 부모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결혼을 개인과 개인의 만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만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 부모님께 말도 없이 결혼을 한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어. 실제로 결혼식을 봐도 내 손님보다는 부모님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훨씬 많을걸.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이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온 가족이 참여하는 상당히 큰 행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결혼에 대해 큰 상징성이 부여되고 배우자를 가족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국은 결혼을 할 때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드물게 신혼집을 사주시거나 신혼여행비를 대주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결혼과 부모는 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결혼을 할 때 굳이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는 문화가 아닙니다. 사실 영국은 결혼을 하기 전에 우선 동거를 오래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부모님은 얘네 둘이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영국에서의 결혼식도 한국과 다르게 좀 더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결혼식이 부모님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결혼을 인정받는 신성한 의식이라면 영국에서는 결혼식은 하나의 파티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신부를 위해 하객들이 최대한 단정한 옷을 입고 오지만 영국은 파티에 참석하는 것처럼 최대한 예쁘고 화려하도록 정성껏 꾸미고 가야 돼요. 한국도 서양처럼 비슷한 결혼식 형태를 따르고 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한국의 문화를 철저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결국 남편의 뜻대로 제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저의 부모님께 이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어차피 부모님은 제가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아기까지 생겼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를 축복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너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니? 아버지는 제게 화를 내면서 영국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평소에 엄격했던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오는 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엄마도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오실 뿐이었죠. 전 당장 홀몸도 아니고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곤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혼인신고까지 해버렸죠. 물론 남편이 부모님의 반대에 대해 걱정스럽게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내가 며칠이라도 휴가를 낼 테니까 함께 영국에 다녀오는 건 어때? 아무래도 아버지가 반대하시는 게 걱정이 돼. 그래도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결국에 내 편이야 시간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영국은 정말 한국이랑 달라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저의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임신까지 하고 혼인신고를 했다는데도 끝까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깟 서류 한 장이 어때서? 그냥 이혼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아이는 우리가 키워줄 테니까 일단 영국으로 돌아와. 저는 결국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논해보기로 했죠. 언제나 제 편으로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실 것 같던 아버지였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니까 제 딴에는 속상하고 우울한 마음에 눈물까지도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남편은 자기가 장인어른이었어도 화냈을 것 같다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미리 챙기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내가 장인어른을 설득해 볼게. 잠시 동안 고민하는 듯 하더니 남편은 갑자기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죠. 남편은 당장 영국에 가 저의 부모님을 만나 뵌 뒤 자신이 설득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민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이 사실을 영국에 계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다소 의외였는지 멈칫하셨는데 고민해보겠다고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죠. 그리고는 다음날 부모님은 직접 한국에 갈 테니 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하신 거죠. 나중에 들어보니 부모님은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게 아니라 저를 데려가려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을 지켜보고 아니다 싶으면 곧바로 영국으로 데려갈 계획이셨던 겁니다. 한국에 방문한 아버지는 너가 한국에 갈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며 투덜대시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도 대놓고 불평을 하셨고요. 사실 아버지는 제가 머나먼 타국에 와서 정착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무리 다 큰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 입장에서 저는 항상 걱정되는 철없는 딸일 뿐입니다. 그런데 유럽도 아니고 한국에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혼인신고를 했든 말든 이혼을 시켜서라도 다시 영국으로 데려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듬직한 남편 덕분에 좋은 점수를 얻은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아버지가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과 실제로 경험한 한국의 모습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한국에 좋은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부모님과 함께 한국의 좋은 곳들을 소개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특별히 준비한 멋진 곳보다는 한국의 평범한 모습을 보곤 감탄하곤 하셨어요. 특히 가게에 들어갈 때마다 아버지는 터치식 자동문을 보고 놀라곤 하셨습니다. 영국에서는 대부분이 열쇠를 이용해 열고 닫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쉽게 문을 열 수 있는 방식에 놀라워하셨죠. 저는 뭔가 나름 아버지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집 근처 맛있는 갈비집에 부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종업원이 가위로 고기를 잘라주셨죠. 아버지는 종업원이 직접 고기를 잘라주는 걸 굉장히 신기해하셨어요. 처음엔 가위로 잘라주시는 걸 보고 좀 놀라셨기도 했죠. 영국에서 고기는 칼로 썰어 먹는다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고기를 가위로 잘라주는 문화를 보고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또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전 디저트 가게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디저트 가게가 어떻게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냐고 의아해 하셨어요. 전 길거리에 나가서 한국은 밤에도 수많은 불빛들로 반짝인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드렸죠. 한국은 낮이든 밤이든 많은 가게들이 오래 영업을 해요. 영국에서만 오랜 시간 살아오셨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렇게 밝은 밤이 익숙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절망적이게도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디저트 가게는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온 저와 부모님이었죠. 그런데 저는 달달한 디저트가 먹고 싶은 상태였습니다. 기필코 먹고 싶었죠. 그러자 엄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너를 뚝 닮았나 보다. 나도 너를 가졌을 때 그렇게 단 음식을 먹고 싶었었는데 내일이라도 꼭 사서 먹으렴. 임신했을 때는 아기가 먹고 싶은 거니까 뒤늦게라도 먹어줘야 돼. 저는 엄마의 그 말에 동의했어요. 임신을 하기 전과 임신을 하고 난 후의 식성이 조금은 변했거든요. 엄마가 저를 임신했었을 때의 상황과 저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하니까 뭔가 신기하면서도 아기 때문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고민하다가 핸드폰을 꺼내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켰습니다. 이때 이러한 배달 문화에 충격받은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는 디저트가 배달이 온 후 깜짝 놀라셨죠. 이걸 이 시간에 주문했는데 이렇게 빨리 온다고? 아버지는 믿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도 아버지 입장이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한국의 모든 것들이 신세계처럼 느껴지셨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산부인과를 가셨을 때 아버지는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되셨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제 뱃속 아기의 심장 소리를 직접 들으시고는 한국에서의 삶도 괜찮을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기를 보고 심경에 변화가 생기신 건지 아니면 다른 산모들을 보고 마음이 바뀌신 건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한국에서 지내시면서 제가 한국 남자와 결혼해 한국에 정착하려는
저희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댁 식구들을 만나 늦은 상견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영국으로 돌아가셨다가 결혼식에 맞추어 다시 한국을 방문하셨죠. 다행히 현재 부모님께서는 한국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특히 아버지는 어느새 한국 문화에 완전히 푹 빠져드셨죠. 그리고 남편이 애교도 많고 싹싹한 성격이라 아버지에게 잘해서 아버지도 남편을 무척 맘에 들어하세요. 아무튼 결론을 말하자면 다행히 혼인신고를 번복할 일은 없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리 동서양의 문화가 많이 다르다고 해도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모두가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갑자기 딸이 머나먼 타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겠다고 선언해버리면 어느 부모님이라도 쉽게 허락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갑작스러운 임신과 혼인신고 때문에 더더욱 혼란스러웠을 테죠. 하지만 영국에도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었나 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결국 한국을 방문해 직접 두 눈으로 한국의 모습을 보고 난 뒤에는 그들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는데요. 아마도 한국에서 살아갈 딸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앞으로도 아버지의 바람처럼 그녀가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